네, 안녕하세요. 세차의 데일리입니다. 세차의 팟캐스트는 디테일링 박스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팟캐스트 중에 오지는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지 ADK 태호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가 하다가 지금 잠깐 끊었는데 다시 네. 찍는 거긴 한데 네. 다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DK 태호입니다. 근데 아까도 되게 짧게 하시고 ADK 그 자체가 태호가 아닌가. 아니, 이게 맨날 유튜브에서 카메라 보고선 첫 인사가 안녕하세요. ADK 태호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입에 붙어서 여기서 인사말을 늘리잖아요. 엄청 버벅거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이걸로 가자. 네. 사실 태호님은 제가 아마 저희가 다음 업체 인터뷰가 글로와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AD를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대표님 직접 이렇게 오신다고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사실 땡큐거든요. 네. 근데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 여기 그러니까 세차의 팟캐스트도 워낙에 많이 챙겨봤었고 이 자리에 너무 앉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고 배경에 요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는 소파 여기에 앉고 싶었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행사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런데 가면은 이게 아무래도 행사 가가지고 뭐 다른 분들도 만나야 되고 관계자분들도 인사드리고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피곤해요. 근데 여기 오면은 촬영하러 오는 거니까 오늘 약간 진짜 소풍 온 느낌이에요. 제가 그렇게 편한 사람은 사실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사실 태호님을 제가 보면 뭐 유튜버로서 태호님을 봐야 될지 디테일러로서 봐야 될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유튜버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디테일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표이사예요. 그냥. 예. 대표이사인데 디테일러를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거고 유튜버를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몇 가지 순서가 사실 있긴 있는데 네. 갑자기 궁금해서 하는 건데 지금 ADK 그러니까 AD는 현재 제품만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건가요, 지금요? 그 외에 이제 교육 사업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소득은 제품 판매죠. 유튜브 수익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없죠. 그죠? 예. 오히려 투자되는 게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돈만 쏟아붓고 뭐 카메라도 되게 좋은 거 쓰시고.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예전에 제가 AD 그 입사 공고 그거 네네네네. 본 것 같은데 거기 설명에 우리는 애플 제품 막 다 쓴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저희 회사는 다 맥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입사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인텔만 쓰거든요. 저는 맥을 안 씁니다. 그래서 네. 장난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꾸미고 약간 멋있다 이런 느낌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 맥을 쓴 거는 제가 지금 맥을 쓴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윈도우를 못 쓰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부터 뭐 모든 시스템들 구성을 맥으로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연동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좀 나이 드니까 뭐 컴퓨터 사가지고 조립하고 이것도 너무 불편하고 귀찮더라고요. 예. 사실 돈 많아야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든 조립 하나라도 해가지고 좀 싸게 하려고 하는 거고 장난이고요. 그러니까 매장을 되게 예쁘게 꾸미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바버샵 이런 데 가도 일부러 맥을 갖다 네네. 놓거든요. 물론 그게 네네네. 효율적인 능률의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인테리어나 꾸미기에는 확실히 맥이 좋단 말이죠. 네. 그런 맞아요. 부분도 좀 신경 쓰시는 거 아닐까. 당연히 신경 쓰죠. 예. 왜냐면 아무래도 AD라는 가지는 이미지가 저는 네. 되게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제가 사무실 인테리어나 저희 촬영하는 스튜디오 같은 데를 인테리어를 신경 쓰는 이유가 제가 일하고 저희 직원이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손님이 집에 놀러 와요. 그럼 우리 집 청소하잖아요. 그 좀 지저분한 것도 정리하고 좀 가구들 뭐 이렇게 뭐 물건들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일을 할 때 저나 저희 직원이 회사에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보다 제일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려면 인테리어가 항상 깔끔하고 잘 정리정돈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남한테 보이는 게가 아니라 왜냐면 사무실은 누구한테 공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스튜디오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매장을 저도 가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가볼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하필 또 강남 땅덩이에 딱 중앙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주차도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못 가봤는데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느낌이 좀 한국적인 느낌보다는
네. 외국 그 스타트업 업체나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런 게 좀 있어서. 제가 예전에 창업하기 전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회사를 만든다면은 구글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IT 기업이 아니라 인테리어가 카페테리어가 있고 당구대가 있는 회사를 차리고 싶다. 미끄럼틀 있고. 예. 그런 게 예전부터 꿈이었어요. 사실 저는 꿈이 여기를 어떻게든 인수를 해가지고 이대로 사실 촬영하신 오늘 와보셨지만 한 20, 30분 걸리잖아요. 네. 이게 되게 귀찮거든요. 저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박아놓고 싶은데 제 매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제 창구가 아니라서 빨리 인수를 하고 싶은데 언제 안 될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통 게스트분이나 이렇게 오시면 뭐 있었던 이슈들 이런 네. 부분을 먼저 말하게 되는데 AD에서는 사실 뭐 큰 이슈라고 하면 뭐 큰 이슈겠죠. 근데 뭐 다른 이슈보다는 예전 환경법 때문에 문제가 한번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조금만 좀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그 자가 검사 번호. 예. 이제 화학 제품들은 다 받아야 되는 그렇죠. 번호인데 그게 저희가 이제 유효 기간이 만료됐던 제품들이 있었어 가지고 그거 갱신 기간을 놓쳤어요. 미스한 거죠 그냥 말. 예. 그러니까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까먹고 있다가 그런데 환경법이라는 게 진짜 저도 라벨을 만들다 보니까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에 뭐 이때는 괜찮았다가 다음엔 바꿔달라 그러고 다음엔 또 바꿔달라 폰트 크기 달라 바꿔달라 네, 뭐 네. 굵기 해달라 밑줄 그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환경부가 너무 막 빠르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응을 매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벨이라는 게 사실 돈이 드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또 그걸 폐기시켜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혹시 요즘 환경부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을까요? 뭐 할 말은 없어요. 예, 까라면 까야죠. 예.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것들 처리하는 게 담당 공무원님의 이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끄럽게 처리가 될 때도 있고 그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끝내달라 뭐 언제까지 뭐 유효 기간이 있다 하면 그 전에 언제까지 고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사실 딱 정해진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게 돼버리면 네. 사실 좀 혼란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고. 근데 이제 옥시 사태 때문에 급하게 여러 가지 법들이 추가되고 뭐 그것들 보완하는 뭐 과도기적인 과정이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교환도 하고 환불도 하고 이렇게 네. 사실 이게 업체한테는 되게 큰 리스크잖아요. 매출적 부분에서도. 네. 그래서 그때 조금 힘드셨나요? 당연히 힘들죠. 근데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뭐. 그때 당시에 아마 그것 때문에 누락이나 미싱 때문에 아마 좀 AD 말고도 다른 업체도 몇 개 이렇게 연관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 꽤 많이 걸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법도 이제 더 이상 일단은 변경되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AD 제품들 중에 특정 제품들이 항상 품절이거나 재고가 좀 없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게 일부러 한국에서 지금 ADK에서 핸들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사에서 핸들링이 되는 건지.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재고를 조절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빨리 더 들여와가지고 많이 팔고 싶죠. 네, 저희가 뭐하러 일부러 품절을 걸어 놓겠어요. 그런데 사실 영국에서요, 저희가 주문을 놓고 이제 배 출발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딱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여러분들 재입고 됐어요 라고 할 때까지 보통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아, 그 기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긴 거네요. 네, 많이 걸리고 영국에도 재고가 조금 없다 하면은 이게 이제 6개월 이상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게다가 환경법이 바뀌면서 지금 한국에 들어온 대부분의 AD 제품은 성능은 영국이랑 대부분 다 맞춰져 있는데 원재료가 되게 많이 바뀌어 있어요. 아, 그 로컬라이징이 되는 거군요. 네. 아, 한국 환경법에 맞도록 재료가 변경돼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수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로컬라이징을 안 해주니까. 네네네네. 본사에서. 아, 그럼 AD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이제 교류가 되니까. 그러니까 환경청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입할 사이즈가 되다 보니까 다행히 그러니까 많이 파니까 해주는 거다 사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 한국 ADK 말고도 아시아의 판권을 지금 대표님이 가지고 있다고 들고. 네네네네. 맞는 말인가요? 네, 저희가 아시아 총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굉장하신 건데요. 네. 그러면 아시아 판권이면 어디 지금 담당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일단 일본만 담당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중국 쪽을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AD가
국내에서 지금 그래도 인지도가 좀 있잖아요. 그 대표님이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느낀 건데 되게 우리가 성공한 업체처럼 그러게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죠. 그냥 업계 얘기를 좀 하자면은 조금 저는 아직 세차 시장이 국내에서 더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만한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지금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업계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좀 안주하는 분위기가 들어요. 만족해버리고 그냥 멈춰있는 상태. 네네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에서 유행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뭐 케미컬들도 있고 네. 뭐 프로세스들도 있고 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저도 요즘에 보면 세차가 다 비슷한 느낌이라서 사실 영상이나 이런 거 잘 안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표님이 그렇게 느낄 정도면 네. 사실 저는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외부 사람들이 유입되는 거에 대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제품 종류도 많아야 되지만 가격대도 다양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여러 가지 계층이 생기고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좀 더 풍성해지고 이게 문화로 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 유튜버들도 그렇고 뭐가 됐던 간에 역할이 다 따로따로 가야 되는데 뭔가 다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비슷하게 되는 느낌. 제가 항상 지금 유튜브 몇 년째 하고 있어? 6년째 하고 있나? 예. 매번 제 마지막 인사말이 세차와 디테일링이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문화랑 취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모든 업계가 다 문화랑 취미예요. 지금 성능이랑 가격을 누군가는 내세워야 되고요. 누군가는 초보자한테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이제 지금 막 유입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필을 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는 우리는 진짜 환자 중에 환자, 진짜 준 프로급을 위한 뭐 최고의 제품들만 약간 좀 이렇게 브랜드도 캐릭터가 생겨야 되고 유튜버들도 좀 캐릭터가 생겨야 되고 커뮤니티 내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좀 오고 가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게 약간 이어지는 얘기가 얼마 전인가 영상을 봤었는데 제2의 샤인프릭은 나오기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뭐 구독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샤인프릭이라는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컨텐츠를 비슷하게 따라가면 이 사람은 제2의 샤인프릭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샤인프릭은 샤인프릭으로 지금 이미 성공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굳이 벤치마킹해서 여러 명이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컨텐츠적으로도. 네. 그래서 저는 야구로 치면 1번 타자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무조건 홈런 치고 장타 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얘는 진짜 좀 재밌네? 좀 다양하게 보네?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죠. 좀 어렵긴 한데 근데 업체들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업체들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AD 그 영상을 보면서 그거 있잖아요. 유튜버들 소개시켜주는 컨텐츠 있죠. 네네네. 디테일링 리뷰. 보면서, 그걸 제가 보면서 이게 세차 유튜버의 등용문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ADK 영상에만 올라가면 구독 1000명을 뚫어버리니까 유튜버로서 이제 수익이 창출하는 보통 근접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가면 세차 유튜버로 인정받은 느낌이 되는 것 같다. 근데 한동안 또 안 하셨던 걸로 제가 좀 봤거든요. 컨텐츠에서. 왜냐하면은 저희도 리뷰를 할 때 계속 똑같은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리뷰할 영상을 보면서 피곤하고 편집자도 피곤하고 시청자들까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까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재미없으면 시청자들도 재미없거든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물론 EGP랑 조금 친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네. EGP 편이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캐릭터가 확실하잖아.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남편이 세차를 싫어해. 네. 와이프가 세차에 미쳐 있어. 네. 이게 애초에 되게 재밌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상 자체도 재밌었어요. 맞아. 영상 자체도 재밌었고 저희랑 같이 와서 이제 인터뷰하고 세차하는 영상도 찍었었는데 썸네일 뽑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때 썸네일이 남편분이 제 멱살 잡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 사진 찍으면서 너무 웃었어요. 현장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EGP랑도 얼마 전 통화했었고 아메치노랑도 통화했었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사라진 유튜버.
아메치노도 사라졌고 네. 이지피도 사라졌고 네. 몇 분 더 계시지만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었을 때가 저는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얘기해보니까 이지피는 요즘에 또 레이싱에서 지금 되게 네. 엄청 국가대표로 나갈 정도로 잘하고 네. 근데 자기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대요. 음. 그런데 유튜브로 수익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편집자를 둬야 되는데 비용을 맞추기 힘드니까. 네. 그래서 좀 돌아오기 힘들다. 자기 준비는 열심히 해놓고 다 했는데. 네. 그래서 이지피 같이 이런 좀 컨텐츠가 확실한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훨씬 재밌겠다. 제가 세차 영상을 잘 안 보는 것도 그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네 편을 연달아서 보잖아요. 네. 네 편이 똑같은 걸 보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코미디 봤다가 뭐 로맨스도 봤다가 네, 네, 뭐 이렇게 보고 싶은데 계속 로맨스만 네 편인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유튜버 분들이 뭐 제가 뭐 그 유튜브 분들보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컨텐츠적으로 조금 더 다양했으면 훨씬 보기 좋겠다. 네. 저도 유튜브 컨텐츠도 다양해지고 저희가 그래도 뭐 저희도 얼마 전에 팟캐스트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약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해보려는 것 중에 하나고 사실 세차의 채널이 자극을 제일 많이 줬어요. 아, 그래요?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영상 딱 보고 나서 야 더 늦추면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었었고. 저는 항상 생각 저는 2번 타자의 마음으로 유튜버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저는 제가 첫 타를 칠 자신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팟캐스트 시작했을 때 네. 그리고 태호님도 하시고 다른 유튜버 분도 몇 분 팟캐스트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섭섭하다. 세차의 채널이 안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인터뷰라는 거는 엄청 옛날부터 만들어진 거고 팟캐스트는 더 옛날부터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맞아요. 내가 만든 컨텐츠가 아닌데 네. 저는 세차 얘기를 좀 빼고 하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네네, 세차 네. 얘기를 한 30% 정도. 그 외적인 나는 그냥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좀 알아보자.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나보다 세차 잘하시고 뭐 태호님이나 아니면 컨텐츠에 좀 더 다양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해주면 난 더 좋지. 왜냐 그래야지 팟캐스트가 이 사람 갔을 때 매력이 다르고 이 사람 갔을 때 매력이 다른 거지. 좋은 얘기만 업체 얘기만 무조건 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섭섭해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난 너무 좋은 거다. 그 태호님이 파이어볼 끝나고 나서 어제 아마 영상 올리셨던 걸 제가 네네네네. 봤거든요. 보니까 퀄리티가 너무 좋아진 거야. 한 번만에. 이제 조명이랑 마이크를 이제 실내에서 쓸 수 있으니까. 돈을 때려 박으면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양산 갈 때는 그거 다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장비를. 저는 다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대단해요. 근데 사실 제가 항상 세미한테 좀 미안한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저희 촬영 감독한 세미가 진짜 일반 뭐 유튜버나 아니면 제가 데리고 있는 교육생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현직에 뛰고 있는 감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운전하고 거의 3시간 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세차의 영상이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지 하면 대부분 저랑 쌤이랑 일정을 조율 못해서 촬영은 되게 쉬워. 왜냐하면 나도 영상에 거의 10년 있었고 얘도 지금 10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없는데 네. 얘 일정 맞추고 내 일정 맞추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쌤이한테 항상 미안하면서도 그래도 태원님 모신다고 그날은 좀 빼달라 하니까 또 바로 빼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쌤이한테 항상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팟캐스트의 제일 중요한 거는 유대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얼마 전 댓글 보니까 저한테 네가 말이 너무 많다. 게스트 모셔놓고 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팟캐스트가 이 사람 말만 들을 거면 팟캐스트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이 사람 하고 싶은 말 해가지고 서로 네. 간에 그 중간에서 만나는 점을 찾아서 재미있게 풀어가는 게 팟캐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또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그냥 팟캐스트라는 게 원래 이런 요소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팟캐스트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테일링 리뷰를 하더라도 새알람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 뚱테일링처럼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디테일링 리뷰라는 포맷이에요. 디테일링을 알려주는 교육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저처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완전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라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내용이 꾸며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뭐 타자 얘기를 했지만 네. 제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을 수는 있지만 네. 태호님이 1번 타자라고 생각해요. 저희 팟캐스트 그렇게 가벼운 내용 갈 것 같진 않은데. 1번 타자로서의 포지션이 잘 지켜지면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가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잘 연결되죠. 그래서 맞아요. 저는 1번 타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2번 타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2번 타자는 아웃이 돼도 3번 타자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3번 타자가 아웃되면 그 회가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파급력으로 저는 할 생각은 없거든요. 다만 이 브릿지를 잘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라서 저는 팟캐스트에서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걸 누구 다른 분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이게 내가 오리지널이야라고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생각도 없으니까 네. 다 모두가 다 재미있는 컨텐츠로 좀 다가오셨으면 좋겠다. 네. 너무 리뷰 형식으로 이 제품 좋아요, 이 제품 좋아요 하는 것보다 그냥 뭐 이 디테일링의 역사나 이런 거 해주시는 분도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고. 그러게 말이에요. 굳이 막 세차하는 모습 엄청 많이 예쁘게 아니면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 이미 많이 있으니까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리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컨텐츠적으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단계를 밟았으면 좋겠다.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세차 업계가 유독 상위 티어에 있는 분들이 다 업계예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회사가 있었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경우고 유튜브를 해서 어느 정도 구독자가 쌓이고 조회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다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위에 계신 분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사실 본질은 회사고 유튜브를 나중에 했으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곁들여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은 유튜브를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본질이 유튜버고 사업을 곁들여서 하고 있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쉽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업체에서 만드는 영상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네. 들면 특히나 뭐 AD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판매점 여러 브랜드를 하고 있으면 안 좋아도 안 좋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사실상. 왜냐하면 자기가 가져온 물건인데 그거를 안 팔겠다고 선언한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시대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정육각형의 케미컬을 원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저는 슬릭감이 만약에 엄청 네. 좋고 네. 작업성이 비슷하게 좋고 네. 나머지는 좀 떨어진다고 치면 네. 슬릭감 좋은 사람한테는 이게 10점짜리 최고의 그렇죠. 케미컬인데 그렇죠. 지금 시장은 어떤 거냐면 다 7점짜리 정육각형을 원하는 것처럼 네. 형성돼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업체 위주 아니면 테스트 하시는 분들 위주 그런 분들이 그런 걸 상위 랭크를 제품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고여버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그냥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좀 더 저는 사실 아까 차 안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뚱테일링의 출연이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역할을 맡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엔 다 비슷비슷했어요. 다 젠틀해요. 막 이렇게 시청자들 보면서 리뷰하다가 썩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상상만 했던 것들, 세차용품 같다 하면 머리 감아버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날 것 그대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맡아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되게 고마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과도기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저는 가장 이렇게 유튜브 시장에서 봤을 때 제일 원하는 그림이 뭐냐면은 모든 업체가 적어도 유튜버 한 명씩은 스폰서 해주고 있는 그림을 원해요. 네. 그게 예전에 스케이트보드가 그랬거든요. 스케이트보드 시장이. 근데 그 모든 산업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매니아틱할수록 그게 더 원래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원래는요. 네. 왜 그러냐면 스케이트보드가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잘 타는 애 한 명 있어. 그럼 샵에서 야 보드는 공짜로 줄게. 네, 약간 네, 이런 네,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면 걔가 잘 타게 되고 걔가 홍보하게 돼서 더 잘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업계들이 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네. 때는 뭐 다른 유튜버한테는 그냥 뭐 제품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간간히 뭐 광고 영상 뭐 이런 거 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유튜브를 안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꼭 그러니까 유튜브 내에서만 스폰서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뭐가 됐던 간에 그렇게 돼서 업체에서 나 스폰서십 받고 내가 이제 여기 그 홍보 담당이야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얼마 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뭐 뒷광고 문제도 많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업체로부터 스폰서를 받고 있고 당당하게 광고를 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제품들이랑 이제 객관적으로 리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업체도 허용을 해줘야 되고 시청자들도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게 이제 선순환 시작이라고 봐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서 예,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업체들도 제대로 된 경쟁을 해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도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과도기에 따른 세대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레이션, 뉴 네네네네. 제네레이션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태호님 생각했을 때 지금 태호님은 몇 세대에서 시작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디테일링 단어가 생기고 나서부터를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예. 아, 우리나라에서 디테일링이란 그러면 이거부터 하죠. 새 차량 디테일링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폴리싱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아, 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붓을 쓰냐 안 쓰냐 아,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세정하고 코팅하는 과정은 요것만 딱 띄워놓고 디테일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폴리싱이 들어가야지 차량에 생긴 흠집을 부품 교체 안 하고선 복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물이 깨끗해지는 것도 복원도 복원이에요. 근데 차량에 흠집 생긴 것도 지금 폴리싱을 통해서 복원하는 저는 지금 그래서 디테일링이 요즘은 덴트까지도 지금 포함시키기도 해요. 복원하는 과정이니까. 예. 근데 디테일링이라는 말이 사실상 새 차를 연관하기 되게 힘든 단어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야 너 뭐해? 나 디테일링 해. 뭘 디테일하게 하는데 이렇게 되잖아 사실상. 네. 근데 디테일링이라는 말이 새 차랑 연관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 네. 저는 그게 소비자들은 뭐 이용자든 간에 뭔가 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작업이 생겼을 때가 디테일링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디테일링이라는 단어는 브러쉬를 쓰면서 생긴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면 휠 브러쉬나 아니면 네. 일반 뭐 브러쉬나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작업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던 새 차량은 달라졌구나 네. 라는 기준점이 생겼을 거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저는 새 차가 디테일링이 아닌다고 생각하고, 그럼 디테일링한 말이 생기고 나서부터 세대를 나눈다면 이제 몇 세대쯤에 계신 건지. 한국에서는 1.5세대쯤 되지 않을까요? 1.5세대? 네. 그럼 지금은 몇 세대쯤 될까요? 2세대? 그럼 0.5세대. 태호님이 한 15년 되셨죠, 거의. 그렇죠. 15년 동안 0.5세대에 늘어난 건데. 그냥 저는 10년으로 잘랐어요. 아, 네. 10년 주기로 잘랐을 때. 근데 이거 뭐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디테일링은 말이 생겨가지고 샵이 생겼을 때 저는 1세대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리고 물론 제 기준입니다. 2세대가 새 차량이 늘어나는 시점. 이때를 2세대라고 생각해요. 네. 3세대가 그러면서 폼렌스를 사용하는 시대를 저는 3세대쯤으로 봐요. 그럼 지금 몇 세대예요? 지금 저는 4세대라고 봐요. 아, 4세대? 네. 그러니까 코팅제들이 점점 많이 나와지고 유리막을 일반인들이 시공할 수 있는 단계가 오면서 4세대가 아닌가. 근데 사실 세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약간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세대가 나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과도기가 있었으면 그 다음 폭발적으로 뭔가 나왔을 때 과도기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보통은요. 네, 네. 그러면 네. 다음 세대로 할 때 새로운 트렌드가 생길 거다. 이런 거라서 궁금한 거죠.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이 한 3세대? 3세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테일링이란 걸 대중들이 일반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봤던 게 폼렌스, 스노우폼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런 게 있어?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건 3PH. 3PH. 예. 그래가지고 폼렌스 전, 그 다음에 폼렌스 이후, 그 다음에 3PH 이후 해가지고 한 3세대 정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그렇게 치면 유행한 것들이 다 세정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태호님은 네. 세정과 코팅으로 봤을 때 좀 더 중요하다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더 중요한 거요. 네.